안녕하세요. KN입니다. 네, 이번 주가 최종 선택 회차였는데요. 오늘 18기 광수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회차는 이 광수님의 바닥까지 좀 다 보여준 회차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목을 머리가 심장에 지배되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써놓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재미있게 지어봤습니다. 네, 이번 18기 방영 기간 동안 광수님에 대해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광수님만의 생각이 있고, 그걸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MBTI로 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광수님을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광수님의 MBTI는 ENFJ라고 예전 회차에서 공개를 하셨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ENFJ의 특징을 가지고 광수님의 전부를 이해해 보기는 어렵다. MBTI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광수님은 관계지향적인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 F의 특징이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영자님이나 다른 출연자들과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해서 하는 행동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잘못을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의 영상으로나마 좀 보게 되면 이 많은 출연자들이 광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대1 자체도. 네, 예를 들어 이번 최종 선택 회차만 봐도 광수님이 이제 막 편지를 쓰는데 영수님이 데이트 끝나고 들어오면서 말을 걸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같은 기수이고 서로 짝을 찾으려고 왔으니까 동지? 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자기 편지를 빨리 써서 바로 줘야 돼서 영수님과 대화를 커트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광수님이 스스로를 좀 고립되게 만들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광수님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목적과 성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 우는 척 하는 거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내려놓고 봐서 그냥 재밌었는데, 네, 여러분이 보시기엔 답답하고 왜 저러나. 근데 또 시청률을 위해서 편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편집자님이.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최대한 광수님을 이해해보자. 머리가 심장에 지배된 남자, 광수. 도대체 왜 저럴까? 네, 머리가 심장에 지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수님은 첫 번째, 의미부여와 비약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떤 것이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네,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라고 인식하고 나를 세우는 느낌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출연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제 느낌은 영자님하고 있을 때 연애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불안형에 가까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대화법인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러이러하게 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모든 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가 무거워지는 거죠. 이 무거운 마음을 던지는 거야, 상대에게. 네, 그리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 하는데 계속 던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랑 사귈 거야. 나는 너가 좋은 이유가 이러이러한 거야. 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은 솔직히 연애 경험이 거의 없을 때 했던 행동들 아닌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수님의 행동이 이해를 하기 어렵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광수님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해줬는데 간과하시고 넘어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맞는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게 나는 솔로 출연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걱정이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두 번째, 생각의 폭이 좁다. 네, 생각의 폭이 좁아요. 그 이유는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하면 돼? 용자한테 직진하면 돼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그죠? 물론 직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과 어느 정도는 맞춰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줘야죠. 이 말은 영자님의 이야기를 수용해줘야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영자님은 초반이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재미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광수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수님이 자기 입장만 계속 고수하니까 마지막에 영자님이 치를 떨잖아요. 이 광수님은 영자님의 입장이 뭐였을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이 방송을 통해 영자님의 입장을 알게 되셨겠지만 납득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네. 두 번이나 일주일 연애하고 차였다. 이 광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은 알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수용 능력이 떨어지면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솔직히 제 경험담이긴 해요. 제가 좀 많이 성과주의적 기질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성과를 내려면 시간과 노력을 갈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없었던 과거가 있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그때를 보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인간관계도 좀 폐쇄적이고 좀 스스로를 많이 고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에너지 레벨이 그때만큼은 아니게 되니까 좀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MBTI로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성과주의적인 부분이 평소에 이러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이걸 좀 이해를 하니까 제 강점과 약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수용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네,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 영상들을 참고를 하는데 광수님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 광수님을 그만큼 애정하기 때문에 고쳐라 뭐 이런 이야기겠지만 저는 뭐 특별히 뭐 고치셔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셔야 변화가 있겠죠. 네, 그리고 광수님의 스타일과 맞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모쏠 특집 2기를 한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명절 동안 여러분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